안녕하세요. 훈인의 벌꿀입니다. 이제 채밀도 끝나고 몸을 추스려서 내년벌 준비를 하셔야죠. 개상도 내리고 여왕도 교체하고 또 분봉도 해야 하고 7월도 만만치가 않죠. 저는 아직 방꿀 채밀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좀 남아있죠. 어떻게 하든 금주중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날씨라도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7월달 꿀벌 관리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 훈인의 벌꿀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하나씩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모두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하고 한번 되짚어 보면은 추진하는데 또 실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방꿀 채밀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채밀이 늦어져서 방꿀 수확량이 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약속된 일정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괜히 시럽다는 사람 될까봐 하여튼 밤중에라도 채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방역이죠. 이미 안내를 드렸듯이 개미산을 이용한 진드기 및 응애 방제죠. 저는 개상으로 개미산을 처리합니다. 단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크게 당한 일이 있어서 저는 개상일 때 처리를 합니다. 개미산을 이용한 방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산 희석이라든지 또 방제 방법은 이론이 많습니다. 다 달리 주장들을 하고 있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키친타올에 개미산을 적셔가지고 희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단기 처리라고 합니다. 일종의 벌통 내부의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처리인 기화기를 이용한 것을 장기 처리라 그러거든요. 그 기화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화기를 이용하면은 소비 매수에 따라서 개미산의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그런데 타월에 적셔서 하는 저의 방법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소비 개념이냐 공간 개념이냐 한다면은 저는 공간 개념입니다. 소비 개념으로는 이렇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이제 사양 관리죠. 이미 채밀이 끝난 봉구는 지금도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봉구를 안정화시키고 산란을 하게 하는 데는 사양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특히 분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왕도 교체해야 되고 분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먹이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모아둔 꿀을 싹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사양을 통해서 보충해 줘야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중순쯤에나 개상을 내리고 이제 분봉을 하게 되겠죠. 이제 분봉과 여왕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7월과 9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분봉하고 여왕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왕의 성능이 미흡하거나 분봉성이 심한 봉군을 비롯해서 대부분을 7월달에 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9월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분봉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사양 관리도 중요하죠. 이제 또 무밀기라서 도봉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 관리하실 때는 밤 시간에 꼭 이용을 하시고, 또 뭐 봉지 사양이라든지 이렇게 사양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 또 내검을 하실 때도 분봉상을 끓여놓고 분봉군이기 때문에 내검을 기회가 많죠. 여왕의 출방이라든가 뭐 교묘여행 산란이 됐는가 어쩐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검을 많이 합니다. 내검할 때도 꼭 신경을 써서 아침 일찍 하신다든가, 또 장소를 옮겨가면서 벌들이 모여들면은 얼른 뚜껑을 닫고 이렇게 내검에 신경을 쓰셔야 도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7월과 8월은 무더위로 여왕이 산란이 주춤합니다. 평소처럼 그렇게 산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양마저 부실하면은 그건 약군 되기가 딱 쉽죠. 그래서 이제 먹이장을 충분히 만들어서 분봉을 했어야 하고요. 이게 이제 분봉하기 전부터 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먹이장을 충분히 만들어서 분봉을 하셔야 되고, 분봉한 봉구는 자극 사용을 통해서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산란이 조금 이어지죠. 또 새끼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화분도 있어야 되죠. 그 먹이장 점검을 통해서 화분이 없으면은 화분 대용인 화분떡이라도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현 상태보다 늘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현상 유지만 해도 벌을 잘 키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분봉군 관리는 사실 분봉 전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분봉하기 앞서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는 벌을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봉장에서 벌을 예약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질병 예방입니다. 우리 하절기 대표적인 질병이라면은 석고병하고 부젖병을 꼽을 수가 있죠. 이제 더운 여름이긴 해도 늘 기온이 높은 것만은 아니죠. 장마가 이어지거나 또 비 온 뒤에 이럴 때는 기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이제 석고나 부저는 물론 환기 때문에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착봉이 좋아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소비를 많이 넣어서 벌이 분산돼 가지고 착봉이 안 좋으면은 결국은 석고병이라든지 부저가 올 수가 있죠. 착봉을 좋게 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봉군 그 세력에 맞게 필요 이상의 소비는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론 여름벌은 좀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착봉이 불량해서 질병이 달라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석고나 부저는 여러 가지 질병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치료 방법이 많다는 것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선은 예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착복을 좋게 하는 것이죠. 벌을 빡빡하게 붙여서 질병으로부터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석고나 부조는 뱀가지 상사입니다. 벌 키우시는 분들이 석고 부조 없이 어떻게 키워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역시 석고나 부조는 예방이 최선이다 하는 것이죠. 착봉을 좋게 하는 것만큼 좋은 예방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7월 또 바쁘게 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훈인의 벌꿀 7월달 꿀벌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